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뽀샵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턱 깎기라든지 눈 키우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터넷 페이지 하나 열어주시고요. 네, 이번에도 연예인 검색을 할 텐데 이번에는 남자 연예인이든 여자 연예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이미지 검색해 주시고요. 통합 검색 옆에 이미지 검색. 됐죠? 대신 주의하실 점은 턱을 갖다가 깎을 때 턱 주변에 마이크라든지 또는 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깎기 힘들겠죠. 그래서 얼굴이 온전히 되어 있는 똑바로 되어 있는 사진을 골라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틀어진 건 괜찮은데요. 옆모습은 좀 그렇습니다. 다 고르셨다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화면 오른쪽에 좀 크게 뜹니다. 그 크게 뜬 사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이미지 복사 또는 사진 복사 눌러주시고요. 되셨죠? 그런 다음 포토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네, 포토샵으로 가서 파일에 뉴 그대로 화면 오른쪽 아래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 컨트롤 V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바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여러분들이 붙이신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J 됐죠? 그러면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이미지가 두 개가 될 겁니다. 사진이 두 개 될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 바로 복사한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필터로 들어갑니다. 필터. 이제 필터. 이 필터에 조금 내려오시다 보면 바로 리키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키파이. L로 시작하는 리키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필터에. 우리말로 하자면, 한글로 하자면 픽셀 유동화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매치가 안 되죠? 네. 그래서 리키파이 클릭해 주시고요. 됐죠? 그런 다음 왼쪽에 리키파이 하면 왼쪽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손가락으로 꾹 누르는 게 있어요. 보이십니까? 손가락 꾹 누르는 거. 네, 그게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다 화면에 오셔서 동그라미 크기가 보이실 텐데, 네, 이 동그라미 크기가 얼굴 크기에 반 살짝 못 묻히게. 됐죠? 반절 정도나 조금 작게 만드셔야 됩니다. 너무 작으면 안 돼요. 네, 이 너무 작게 되면 턱 깎을 때 울퉁불퉁하게 깎여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이 크기는 어디서 조절하느냐? 바로 화면 오른쪽 위에 사이즈라고 있어요. 사이즈. 요 화면 오른쪽 위에 사이즈. 네, 요걸 갖다가 대략 저는
조금 애매한데요. 120 정도 줘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동그라미 크기가 적어도 턱과 코 요 정도 크기는 되게끔 길이만큼. 그래서 뭐 120, 110, 100 뭐 이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길 텐데 요거의 기준은 보이진 않지만 동그라미 가운데 있죠? 동그라미 가운데 그게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이 동그라미 가운데가 바로 깎을 턱. 뭐 왼쪽을 깎겠다 그러면 턱 약간 바깥쪽에서부터 클릭 앤 드래그 안쪽으로 얼굴 쪽으로 살짝만 넣으세요. 살짝만. 훅 넣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 깎을턱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됐습니까? 되셨나요? 네. 요게 전신 사진이 있을 때, 만약 전신 사진이 있을 때 주변이 좀 배경이 조금 넉넉하다 그러면 얼굴 크기 전체를, 머리 크기 전체를 줄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다 당기시면 돼요. 그러면 얼굴이 뭐 팔등신도 만들 수가 있고요. 기타 등등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다 되셨으면 바로 밑에 오른쪽 아래 OK 눌러주시고요. 됐습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오른쪽 위쪽 레이어 눈을 갖다가 껐다 켰다 해보시면 돼요. 껐다 켰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껐을 때는 원본 사진, 켰을 때는 바뀐 사진이 되겠죠. 잘 깎으셨나요? 혹시 안 되시는 분? 잘 되는 거죠? 목이 깎였는데? 동그라미 크기가 있는데 동그라미 중심이 깎을 이쪽으로 깎아서 살짝 그래서 돌리고 동그라미 크기를 바깥쪽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묶어볼게요. 그렇죠? 잘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너무 깎아버리면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잘못하면. 네, 턱이 붙어버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일단 요거는 저장을 하도록 할 텐데,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요거 이름을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1 카피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변형된 거. 얘를 갖다 더블 클릭해서 바로 필터 마이너스 리키파이. 원래는 영어로 써주시면 좋은데 영어로 쓰기에 조금 그러니까 그냥 발음 나는 대로 리키파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충 찾을 수도 있겠죠? 뭐를 갖다 했는지. 그 다음 파일에 세이브 애즈로 바로 세이브 on your 컴퓨터,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폴더 2회차 폴더에 턱깎기라고 하도록 하죠. 턱깎기 됐습니까? 네, 저장 OK. 네, 화면 정리해 주시고요. 컨트롤 W 이용해서 화면 정리. 되셨죠? 그 다음
이번에는 또 사진을 갖다 또 발췌하도록 할 텐데요. 눈 키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키우기. 그렇죠? 눈 키우기. 이 눈 키우기는 마찬가지로 연예인 사진을 갖다 이용하실 텐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은 안 됩니다. 네, 이런 사진은 눈을 키울 수가 없어요. 강호동 씨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웃는 사진 있죠? 대부분 웃는 사진. 웃게 되면 눈이 좀 얇아져요. 그런 사진은 키울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되도록 정면 사진을 갖다가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어둡게 나왔네요. 이 사진은 뭐 안 켜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하튼 눈이 어느 정도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안경은 되도록이면 안 쓰는 사진이고 그렇죠? 그런 사진. 네. 다 되셨으면 바로 복사하도록 하죠. 네, 커진 사진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 사진 복사. 네, 이미지 복사, 사진 복사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 포토샵으로 오셔서 파일에 뉴,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 컨트롤 V 또는 에디트에 페이스트. 됐습니까? 그런 다음 이번엔 컨트롤 J를 두 번을 누릅니다. 컨트롤 J. 컨트롤 J를 두 번 누르시는 거예요. 두 번. 그래야 총 3개의 이미지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하나는 정상적인 눈 키우기를 할 거고요. 정상적인 눈 키우기. 하나는 비정상적인 눈 키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먼저 비정상적인 눈 키우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자리나 이런 거에 간혹 활용되는 건데요. 네, 인물 사진에 갑자기 눈이 땡그레지는 거 있죠?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필터에 리키파이 됐죠? 화면을 좀 확대하도록 하죠.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확대,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이동. 그래서 눈이 좀 크게 보이게끔. 되셨나요? 됐죠? 그 다음 바로 요 리키파이 화면 왼쪽에 좀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바로 이렇게 동그랗게 풍선 같은 비슷한 툴이 있습니다. 빵빵한 툴. 동그랗게 빵빵한 툴 있죠? 네, 그걸 클릭해 주시고요. 되셨나요? 네. 그런 다음 화면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는데 이 동그라미 크기는 눈보다 살짝 커야 돼요. 눈하고 같거나 작으면 안 돼요. 눈보다 살짝 커야 됩니다. 눈동자가 아니라 눈. 됐죠? 그래서 요 오른쪽 위에 사이즈를 이용해서 적당히 조절해서 바로 눈보다 살짝 크게. 되셨나요? 네, 저와 같이 이렇게 눈이 쏙 들어오게, 동그라미 안에 쏙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다 되셨으면 바로 얘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가운데가 기준이에요. 동그라미 가운데 기준입니다. 그 기준점이 바로 눈동자 있죠? 네, 아직 누르지 마세요. 눈동자에 클릭이 되면 돼요. 그럼 어느 정도 눌러야 되는, 네, 누르셨군요. 눌러야 되느냐? 0.1초. 1초도 아닌 0.1초. 즉, 누르자마자 뛰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다. 좀 누르고 있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한번 눌러보세요. 1초 정도.
네. 그죠? 예. 한번 눌러보세요. 꼭. 맞아요.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외계인 됐는데요. 어차피 이걸로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 거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동그라미가 조금 작아요. 저기로 보면 동그라미가 이런 식으로 눈이 쏙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눈동자에 눈동자만 커지는 게 아니라 눈인 자체가 커져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뾰족하게. 좀 많이 커져도 돼요. 네. 됐죠? 그래서 바로 일단 이렇게 다 됐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눌러주세요.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 부분에서 바로 맨 위에 레이어 눈 껐다 켰다 해보세요. 껐다 켰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바로 정상적인 눈 형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네. 일단 요거는 눈 끄시고요. 비정상적인 거는. 그 다음 가운데 오는 레이어. 가운데 오는 거 멀쩡한 거 있죠? 네. 그걸 선택하신 다음 또다시 필터에 리키파이 눌러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 얘도 마찬가지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확대. 그런 다음 눈이 상당히 크게 나와야 됩니다. 눈이 상당히 크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작업하기 좀 쉽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정상적인 눈 키우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리키파이 하면 왼쪽 맨 위에 손가락 꾹 누르는 거 있었죠? 네. 그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턱 깎기 했던 거. 됐죠? 손가락 꾹 누르는 거. 그 다음 화면에 왔을 때 이 동그라미 크기는 눈동자 말고 눈보다 조금 작아야 돼요. 눈 크기보다 조금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사이즈가 뭐 30, 20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눈동자 크기가 비슷하거나 이렇게 살짝 큰 정도. 됐습니까? 너무 작으면 안 돼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동그라미 가운데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이 바로 눈 아래쪽부터 손 볼게요. 아래쪽부터 눈 라인, 아이라인 아래쪽. 바로 눈 안쪽에서부터 플러스 동그라미 가운데가 눈 안쪽에서부터 바깥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클릭 앤 드래그해서 늘려주시면 돼요. 라인 잘 맞춰서 늘리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위쪽도 마찬가지. 바로 동그라미 가운데가 눈 안쪽 있죠? 안쪽에서 위쪽으로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 눈을 앞트임 뒤트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되느냐? 그런 것도 되긴 됩니다. 어떻게? 바로 앞트임 요걸 갖다가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눈이 조금 커져요. 가로로. 됐습니까? 네. 반대편 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늘리시면 안 돼요. 이건 정상적인 눈 크기 늘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늘리시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요게 마찬가지로 화질이 좀 좋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잘 나옵니다. 근데 화질이 안 좋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약간 깨져요. 어찌됐든 간에 얘도 이미지를 갖다가 일그러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깨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다 되신 분들은 OK 눌러주시고 OK. 그런 다음 눈 껐다 켰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셨나요? 이상이 있었어요? 5번이. 네. 아, 네. 앞팀 뒷팀까지 다 합쳐서 그러네요. 이게 앞팀 뒷팀을 갖다 하시게 되면 조금 어색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네. 살짝 늦으셨네. 잘 되시죠?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이게 조금 깨질 수가 있습니다. 뭉개질 수가 있어요. 이미지가. 네. 살짝 늦으셨네. 그래서 증명사진 같은 거 찍었을 때 특히나 증명사진 같은 거 찍었을 때 얼굴이 약간 부었다라든지 그죠? 아치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약간 턱 좀 깎아주세요. 눈 좀 키워주세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관에서 그런 것들을 해줘요. 대부분 턱 깎기, 눈 키우기 살짝. 네. 그리고 물론 피부 보정도 어느 정도 해줍니다. 뭐 주근깨 또는 작티 또는 주름살 제거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피부 보정은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주름살 싹 없애고 그 다음에 주근깨도 싹 없애고 뭐 그런 것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다 되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오른쪽 니어스에 바로 중간 방금 전에 작업했던 거 눈 끄시고요. 네. 그러면 원본 즉 멀쩡한 사진만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타임라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타임라인. 이 타임라인은 어디 있느냐? 바로 화면 상단 윈도우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 타임라인이라고 있어요. 타임라인. 네, 그걸 클릭해 주시고요. 됐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타임라인을 뜨는데 가운데 보게 되면 뭐가 쓰여 있습니다. 글씨가 쓰여 있죠? 가운데. 그죠? 가운데 글씨 오른쪽에 V자 모양 클릭 그러면 크리에이트 비디오 타임라인과 크리에이트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나올 겁니다. 대부분 포토샵을 처음 설치하게 되면 비디오 타임라인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됐죠? 그래서 포토샵으로 간단한 영상을 편집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됐죠? 근데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영상 같은 경우는 포토샵으로 편집을 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영상을 갖다가 편집하더라도 사이즈가 좀 작은 거. 뭐 예를 들자면 가로 한 600이나 800 그리고 세로도 한 400에서 600 정도? 그 정도 좀 작은 영상에 초도 한 30초 정도 되는 그게 넘어버리면요 안 들어가요. 예, 그게 좀 돌아가기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작은 영상 같은 경우는 편집을 갖다가 그래도 조금씩 할 수가 있지만 글씨 넣고 뭐 이렇게 좀 뿌옇게 표시하는 거 뭐 이런 것들 할 수는 있지만 영상 좀 큰 거는 작업하기가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은
바로 영상 편집이라고 해서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프리미어 있죠?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 그 앱으로 그죠?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많이 영상 편집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활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여러분들은 일단 크리에이트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선택합니다. 비디오 아니에요. 프레임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바꾼 글씨를 클릭하세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나오면서 왼쪽에 사진같이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이걸 뭐 사진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사진. 됐습니까? 이런 사진들을 여러 개 배치를 한다. 여러 개 배치를 한다면 이걸 갖다가 연속적으로 보면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렇게 1이라고 해서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초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0SC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걸 클릭하시고 정상적인 건 조금 오래, 즉 2초 정도 설정하도록 하죠. 2.5 됐습니까? 그 다음 그 초 설정한 부분 오른쪽 아래 대부분 포에버로 되어 있으실 텐데 다른 걸로 되어 있다 그러면 클릭하시면 바로 once 한 번만 실행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애니메이션을 그 다음 3times 3번만 실행해라 됐죠? 포에버는 계속 반복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을 갖다 포토샵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3times 요게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레이어를 프레임 애니메이션 글씨를 그런 다음에 0SC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2.0 네 이렇게 포에버 되어 있죠? 클릭해 보시면 원스 3.0 원스가 아니라 포에버로 하셔야 돼요. 네. 포에버로 하시면 됩니다. 포에버. 네. 되셨죠? 여러분들 포에버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아래. 이 타임의 아래쪽에 보게 되면 바로 네모 플러스 버튼 보이실 거예요. 네모 플러스 눌러주세요. 됐습니까? 이게 Duplicate Select Frames라고 해서 바로 첫 번째 장면을 그대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서는 눈이 땡그레지는 거 만들 거예요. 눈이 땡그레지는 거. 그래서 레이어스 상에서 맨 위쪽 레이어 눈 키시고요. 비정상적인 거. 됐습니까? 얘는 조금 짧게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라고 써 있는 장면은 밑에 ESC 2초가 아니라 바로 0.5로 바꿔주세요. 됐습니까? 다 되셨으면 바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타임라인 아래쪽에 삼각형 모양의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플레이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좀 있다가 갑자기 땡그레지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물론 여기다가 글씨도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장면을 더 추가 배치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걸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밑에 스탑 눌러주시고 네, 그 다음 파일에 Save As로 네, 오른쪽 아래 Save on your computer 눌러주시고 됐죠? 네, 눈 키우기라고 해서 저장하도록 하죠. 2회차 폴더에 눈 키우기 저장 오케이.
됐습니까? 되셨으면 바로 얘를 애니메이션화 시킨 걸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토샵 파일을 저장한 거고요. 네, 파일에 보게 되면요. 파일에 네, 쭉 내려와서 바로 중간 정도에 익스포트라고 있어요. 내보내기라고 합니다. 익스포트. 됐죠? 거기에 네 번째 거 바로 세이브 포 웹, 세이브 포 웹, 웹 형식으로 저장이라고 합니다. 눌러주시고요. 네 번째 거 됐죠? 이 전체 화면 오른쪽 위, 전체 화면 오른쪽 위, 여기에 바로 프리셋이라는 부분 글씨 바로 아래 뭐라고 쓰여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랬더니 GIF, JPEG 등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바로 이미지 저장 형식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때 일반적으로 JPG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안 됩니다. 네, 네 번째 거. 네, 봅니다. 그다음에 네, 지금 GIF라고 되어 있죠?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JPG는 기본 배경 하얀색이 들어가면서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를 만들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JPG는. 됐죠? 그 다음 밑에 PNG8과 PNG24가 있는데 대부분 PNG24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네, PNG24를 갖다 많이 활용합니다. 요거 PNG24는 애니메이션 안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애니메이션 안 됩니다. 대신 투명 처리되어 있는 이미지는 대부분 PNG24로 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투명 처리해야 되는 이미지 나중에 나옵니다. 또 됐죠? 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GIF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동작이 돼요. 됐죠? GIF로 하셨다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세이브 눌러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 왼쪽에 내 PC 클릭, 내 PC 클릭. 그런 다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C 또는 D 또는 E 드라이브,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폴더 들어가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름 폴더 포토샵 일반 예제 2회차 됐죠? 그런 다음 거기다 저장. 네, 이런 메시지 창이 뜨면 OK 누르시면 되는데 이 메시지 창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로 some names of the files being saved contain none, nothing characters라고 뜨네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작업하시는 파일을 웹서버라는 곳에 올리게 됩니다. 대부분 포토샵 홈페이지 같은 거 많이 만들기 때문에 웹서버에 올려요. 근데 문제는 웹서버가 한글 서버가 없어요. 다 영문 서버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올리게 되면 얘가 인식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간혹가다 한글로 올리게 되면 액박 표시가 생긴다든지 이미지 표시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오류난다는 표시예요. 네, 그래서 요거 OK 눌러주시고요. 됐죠?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바탕화면에, 네, 바탕화면에 여러분들 내 PC나 폴더 들어가서 네, D 또는 E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 폴더 포토샵 일반 예제 2회차, 네, 거기에 보게 되면 눈 키우기 GIF 오른쪽 파일 형식 GIF 파일 보이실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 네,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만든 것을 다른 분들한테 보내주고 싶어요. 만든 것을. 그럼 어떻게 보내느냐? 바로 이 파일을 이메일이나 또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엠박스라고 있죠? 그죠? 거기에 올리신 다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 그것을 카톡으로 보내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카톡으로 보낼 때 대화창에는 애니메이션이 안 됩니다. 대화창에는 애니메이션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 받으신 분들이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됐죠? 그럼 왜 그러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 대화창에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모티콘인 거예요. 그게 이모티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모티콘을 잘 안 사겠죠? 그런 거 풀어놓으면. 네. 그래서 막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되셨으면 네. 됐죠? 네, 다시 한번 파일에 세이브 눌러주시고 이 파일에 세이브를 갖다가 누르시면요, 바로 이 타임라인 저장한 게 그대로 등록이 돼서 나옵니다. 나중에 파일을 열었을 때 이런 타임라인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게 됩니다. 됐죠? 일단 화면 정리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엔 파일에 오픈 눌러서 파일 오픈. 바로 2회차에 와인 완성이라고 있습니다. 와인과 와인 완성. 꺼내셨나요? 네. 뭐 하나씩 꺼내셔도 되고 컨트롤 눌러서 두 개 선택해서 꺼내셔도 되고요. 바로 이 와인 완성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를 입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컬러를. 그죠? 와인은 흑백이죠? 됐습니까? 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혀 두셔야 될 부분이 바로 GTQ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컬러를 입히는 경우 또는 컬러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화면상에 뭘 갖다가 파란색으로 만드세요, 빨간색으로 만드세요, 기타 등등. 예,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작업하느냐? 여러분들이 흑백 사진을 컬러화 시킬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뭘 갖다 컬러를 넣을 수 있는 상태인지. 됐습니까? 컬러를 넣을 수 있는 상태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느냐? 바로 화면 위쪽에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이미지. 거기에 첫 번째 모드라고 있어요. 모드. 네. 거기에 보시게 되면 RGB 컬러라고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컬러가 넣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대부분 흑백 사진은 그레이 스케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흑백 사진은 그레이 스케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RGB로 바꿔야 컬러로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리고 RGB 컬러 클릭해서 나오시게 되면 바로 이 파일 이름에 화면 위쪽에 파일 이름 나오죠. wine.psd라고 해서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가로치고 RGB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요게 그거예요. 이미지 모드의 RGB. 근데 흑백은 요게 GRAY로 되어 있습니다. GRAY, 그레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RGB로 바꿔야 컬러를 입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여기서는 좀 더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뭘 갖다 선택하느냐? 바로 화면 왼쪽 도구틀 여기서 네, 중간 조금 아래에 있네요. 중간 좀 아래 바로 펜총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펜총 모양 생긴 거 보이십니까? 중간 점 아래 꼭 누르시게 되면 첫 번째 펜툴이라고 나옵니다. 됐습니까? 펜툴 요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화면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죠. 화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메뉴로는 이미지 또는 레이어 바로 밑에 이것도 뭐라고 쓰여 있네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됐죠? 쉐입이라고 되어 있고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쉐입은 뭐라고요? 바로 튼튼한 라인으로 연결해서 바로 안에 색깔을 채우는 방식,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했고요. 쉐입은. 됐죠?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패스로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벡터 방식의 라인. 됐습니까? 네. 그러나
그런 다음 화면에 오셔서 화면 왼쪽에다가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화면 왼쪽에다가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냥 클릭. 그죠? 그런 다음에 화면의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죠. 이동. 네, 이동시킨 다음에 바로 클릭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이 하나 생기죠? 그죠? 이렇게 직선은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 방금 전에 찍은 점을 기준으로 요 점을 또 찍으면 안 돼요. 또 찍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이번엔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떼지 마시고 상하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이 휘어지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조금 떨어뜨려서 9점을 클릭하시면 안 되고 더 떨어뜨리세요. 좀 더 가세요. 그죠? 9점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상하좌우 움직이세요. 그렇죠. 오케이. 잘 되시나요? 네.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네, 이 다음에 다시 직선을 그리고 싶은데 직선을요. 네, 직선을 갖다 그리기 위해서 조금 이동하신다.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없어요. 요점 말고요. 조금 이동하신 다음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이동한 다음 클릭.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이 직선이 아니라 휘어져 버리네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느냐? 바로 컨트롤 Z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고요. 됐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전 단계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갖다 보시느냐? 바로 이 찍은 점을 기준으로 선이 생겼죠? 그죠? 이 선을 갖다가 바로 핸들러라고 합니다. 핸들러. 됐습니까? 이 핸들러는 뭐냐? 다른 거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혹시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네. 운전할 때 뭘로 운전해요? 핸들. 그죠? 이 핸들을 갖다가 만약 오른쪽으로 꺾으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휘어지고요. 돌아오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휘어져서 가죠. 바로 이 핸들러가 곡선의 방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찍은 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올라가니까 왼쪽으로 선이 갈 때는 어떻게 해라? 위로 휘어져라라는 뜻이에요. 위로 가라는 얘기예요. 휘어지는 게. 그죠?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번에 얘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을 갖다 그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아래로 휘어지면서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바로 그래서 곡선의 방향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곡선 안 만들고 직선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 핸들러가 방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핸들러를 없애주면 되겠죠? 핸들러 없앨 때는 Alt 눌러주시고 Alt 그런 다음 이 가운데 오는 조금 전에 찍었던 점 있죠? 이 찍었던 점을 클릭. 그러면 핸들러가 없어집니다. 다시 Alt 떼고 이동해서 클릭. 그러면 직선이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새로운 곡선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클릭하면 직선, 클릭 앤 드래그 하면 곡선. Alt 누르고 클릭. 그렇죠. Alt 떼고 조금 거기 말고 떨어뜨려서 마우스를 확 그렇죠. 내려와서 클릭. 그렇죠. 똑같은 점을 두 번 클릭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점을 두 번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핸들러만 빼진 거예요. 똑같은 점을 두 번 클릭했기 때문에.
요즘은 클릭 앤 드래그 하시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서 그냥 클릭. 이렇게. 네, 이 점을 갖다 끌고 오시면 안 돼요. 그 핸들러만 빠집니다. 핸들러만. 선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바로 이렇게 선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지저분해서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럴 때는 물론 컨트롤 Z를 누를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찍어놨다 그러면 컨트롤 Z 누르는 것도 좀 힘들겠죠. 그럴 때는 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거기에 위에서 두 번째인가요? 딜레이트 패스라고 있습니다. 그걸 눌러보세요. 네, 싹 다 없어지죠? 네,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을 갖다가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영상 강좌 블로그 주소입니다 라고 해서 보내드린 게 있는데요. 네,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네, 여기에 첫 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 첫 페이지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포토샵 1일차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게 되면 네, 밑에 요 영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간단한 설명들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어떤 거다라는 거 대충 좀 간략하게 좀 더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예제는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다운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운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건 수업 예전에 좀 찍었던 거 전반적인 부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수업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다. 그리고 제가 따로 간략하게나마 보내드렸던 블로그 말고요. 네, 이렇게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보내드린 동영상 링크도 있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것만 있는 거. 네, 딱딱 그것만 있는 거. 그래서 수업 내용 중에 좀 빠진 부분들이 여기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진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 턱 깎기, 눈 키우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여기에 빠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블로그 링크는 조금 시간이 길어요. 한 두세 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기에 조금 힘들다 그러면 요걸로 보시면 요거는 한 20분 15분 그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좀 보시다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 그걸로 전환해서 보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지난 시간에는 수업 동영상을 갖다 찍지 못했는데 네, 오늘은 중간부터 좀 찍기 시작했습니다. 요 자리에 캠이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캠은 설치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제가 조금 전에 설치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부터 좀 찍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보내드려 볼 테니까 소리가 좀 잘 나오는지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또 작업을 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 펜 툴을 갖다가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선택을 갖다가 한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선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상치를. 그래서 대부분 뭐 눕기 작업이라고 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요. 눕기 따기, 눕기 작업.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봅니다. 대부분 쇼핑몰 쪽에서 많이 이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쇼핑몰 쪽에서 눕기 작업해서. 그러면 왜 눕기 따기? 눕기 따기가 어떻게 보면 일본말입니다. 일본말인데 이게 워낙 한 10몇 년 전부터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표준어처럼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눕기 작업이 인터넷상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조금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형식이 바뀌었어요. 뭘 갖다 바뀌었느냐? 눕기 작업이 이때 플러스 상세 페이지 틀까지. 상세 페이지 틀까지. 그래서 상세 페이지 틀을 갖다 주고요. 거기에 눕기 작업을 해서 이렇게 넣어라 라는 걸로. 그래서 한 상세 페이지 하나당 뭐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만원, 15,000원 정도까지. 길에 따라 좀 틀립니다. 길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르바이트 형식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건당. 그러면 그 한 건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 한 건 하는데 대략 여러분들이 좀 포토샵을 갖다가 좀 익숙해졌다라고 하신다면 대략 한 30분? 또는 길게는 1시간 정도. 그래서 그 1시간 정도 걸리면 그거 1시간 걸려서 5,000원 받는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는 적어도 30분 안에는 끝나야 돼요. 단가 계산 그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을 갖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1시간당 얼마 받는다 그런 거. 최저 시급이 얼마예요?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시간 일하면 10,000원 정도는 나와야 돼요, 최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따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익숙해져서 좀 능숙하게 된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 뭐 15,000원 정도 하는 거 1시간 안에 끝내면 어느 정도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가를 갖다가 계산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요게 한두 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게 대략 최소 2, 30건 2, 30건 많게는 뭐 한 7, 80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 형식의 단가는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후에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개 생기면 그게 잡코리아 같은 데 많이 안 나오고요. 네. 다른 사이트들 있죠? 그런 사이트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 갖다 좀 뒤져보시면 그런 아르바이트 형식들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쇼핑몰 취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쇼핑몰은 모르겠어요. 운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가를 너무 아르바이트 형식 거의 그 수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시간당 단가로 따지면 너무 좀 열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쇼핑몰 쪽이 좀 괜찮은 곳,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 있고 괜찮은 곳은 단가가 조금 높은 곳들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펜툴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면 먼저 병 뚜껑부터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작게 보이니까 확대부터 하도록 하죠.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확대. 그런 다음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화면을 갖다가 약간 내려주세요. 되셨죠? 네. 네. 그러면 병뚜껑이 보이시게 될 텐데, 이 병뚜껑 왼쪽 아래, 그죠? 여기 경계선 부분, 여기서부터 작업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단 요 첫 점은 클릭이 되겠습니다. 첫 점 무조건 클릭이에요. 그 다음 바로 위로 올라갈 텐데, 위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살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바로 튀어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가서 클릭합니다. 되셨나요? 튀어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올라가서 클릭. 그 다음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면 왼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클릭. 하지 마세요. 아직 왼쪽으로 튀어나와서 클릭, 위로 올라가서 클릭, 다시 들어가서 클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위로 올라가서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짝 들어가는 부분, 그 살짝 들어가는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줍니다. 되셨나요?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위에 올라가서 여기 살짝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들어가는 부분까지 가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에 오른쪽으로.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볼록하게 나오죠?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게, 요거는 색깔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수정 보완이 가능해요. 근데 단순히 선택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선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택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됐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핸들러를 갖다 뺐으니까 그 다음에 선이 휘어지게 됩니다. 휘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Alt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 아까 찍은 점 여기죠? 가운데 요 지점을 클릭.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핸들러가 없어지죠? Alt 떼시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병뚜껑 위로 올라와서 클릭. 되셨나요?
그럼 나 오른쪽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때 위쪽을 잘 보시게 되면 약간 휘어져 있어요. 네, 그럼 요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오른쪽으로 건너와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떼지 마시고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아래로 살짝 내려주세요. 되셨나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얘를 마우스를 빼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야, 요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게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됐죠? 바로 빠지는 것만큼 들어가요. 이때 들어가는 부분, 핸들러 들어가는 부분이 병뚜껑 가로 길이의 절반 정도 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마우스를 빼실 때 들어가는 부분을 잘 보시고 바로 그 병뚜껑 가로 길이의 절반 정도에서 위아래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야 완만하게 휘어지게 됩니다. 네, 오른쪽 아래로 이때 들어가는 핸들러가 한 절반 정도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런 다음 Alt 눌러주시고 또다시 중간점 클릭 핸들러 끊어주시고요. Alt 떼고 밑으로 내려와서 바로 튀어나오기 바로 직전, 그죠? 이번엔 튀어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내려와서 클릭. 됐습니까? 그 다음 오른쪽으로 튀어나왔다 다시 내려가죠? 내려가서 이번엔 살짝 들어간 지점, 그죠? 살짝 들어간 지점까지 내려와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번에 마우스를 아래 왼쪽으로 이게 점선까지 보이네요. 이게 잔상이 보이는 거 보니까 조만간 포토샵이 멈추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잔상 보이는데 맞추시면 안 돼요. 제 거. 그거요. 뷰에 쇼에 픽셀 그리드 체커 해지. 네. 펜도 잡고 올렸어요. 일단 클릭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밑에 내려오시는 거 아닌데? 맞아요. 그 다음, Alt 누르고 중간점 클릭해 주시고요. 끊으셨네, 벌써. 가셨네. 네. 됐죠? Alt 누르고 중간점 클릭. 그런 다음 쭉 내려와서 직선 구간이기 때문에 직선 구간이죠. 밑에는. 그래서 쭉 내려와서 클릭. 됐죠? 그 다음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시작점으로 가서 그냥 클릭하시면 안 돼요. 왜? 여기 밑에도 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바로 시작점에 가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 위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병뚜껑 안쪽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핸들러를 절반 정도 들어가게끔 해서 위아래 왔다 갔다. 됐습니까? 네, 다 되셨으면 컨트롤 엔터. 네, 그럼 이렇게 점선 영역으로 바뀌죠? 그죠? 그 다음, 일단 여러분들이 GTQ 시험에 나오는 색깔 바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Q 시험에 나오는 색깔 바꾸기를 해보도록 하죠. 풀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된 거예요. 컨트롤에서 나중에 수정 보강 가능하기 때문에 컨트롤에서 한 거예요. 잠시만. 여기 안 열려요. 여기 없어요. 왼쪽으로 와야 돼. 마우스가 이 정도까지 와야 돼요. 아니, 그 클릭 앤 드래그가 마우스가 이 정도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시면
음선으로 다 바뀌었죠? 네. 일단 GTQ 시험에 나오는 색깔 바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상단의 이미지에 두 번째 adjustment라고 있어요. adjustment 거기에 hue saturation이라고 있습니다. hue saturation 눌러주세요. 됐습니까?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맨 위쪽에 hue라고 되어 있죠. hue는 색상이 되겠고요. 색상. 두 번째 가운데 saturation은 채도, 색깔 농도. 됐죠? 그 다음 lightness는 밝기.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서 hue를 갖다 이용해서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 텐데 예. 화면을 보시면서 hue를 갖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바뀌나요? 진짜 바뀌어요? 네, 안 바뀌죠? 그죠? 안 바뀝니다. 그럼 왜 안 바뀌느냐? 바로 지금 화면이 흑백이죠? 흑백이기 때문에 색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색상이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색상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요거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컬러라이즈를 체크하신 다음 컬러라이즈를 체크 그래야 흑백일 때는 컬러를 입힐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세츄레이션을 45 이상 50 정도로 설정. 그럼 색깔 농도가 좀 진해지죠? 그런 다음 휴를 갖다가 옮기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계열을 맞추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 원본은. 빨간색은 빵으로 하시면 됩니다. 휴를.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OK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OK. 그럼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GTQ 시험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미지를 갖다 이렇게 복사를 해와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데 문제는 뭐냐?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를 보게 되면요. 레이어스.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죠? 요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원본이에요, 원본. 지금 원본을 수정해버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 저장해 놓고 다시 꺼냈는데 뚜껑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선택을 해야 돼요. 됐습니까? 이때 또 선택을 했을 때 똑같이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똑같이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또 색깔을 바꾸고 하다 보면 이 테두리 부분 있죠? 특히나 테두리 부분이 지저분해져요. 색깔이 중첩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은 실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러면 컨트롤 Z. 안 먹어요. 반대로 먹는데요. 반대로 먹는다고? 배경이 먹었어요.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펜툴 작업인데요. 간혹 이렇게 선택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컴바인가 있고, 이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제대로 선택이 되는데, 간혹 다른 게 선택되어 있으면 반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컨트롤 또 다시 색깔 빼고 누르고요. 셀렉트의 인버스 이렇게 놓고 하시면 돼요. 네, 일단 색깔 빼주시고요. 컨트롤 F를 해서 색깔 빼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실무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상단에 이번엔 레이어라고 있어요.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그 레이어에서 바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New Adjustment Layer라고 있습니다. New Adjustment Layer. 거기에도 Hue Saturation이라고 있죠.
그죠? 그걸 클릭해 주세요. 클릭. 그럼 이런 메시지 창이 하나 뜨는데요. 요거 OK 눌러 주시고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화면 오른쪽이 또는 중간에 이렇게 프로퍼티즈라고 뜨면서 그 아래쪽에 이렇게 휴,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 등이 보이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얘도 컬러라이즈가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컬러라이즈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 오른쪽 스크롤 바를 좀 내리면 컬러라이즈 체크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컬러라이즈. 네,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요. 됐죠? 마찬가지로 세츄레이션을 50 정도로 50 됐죠? 그리고 휴를 빵으로 해서 빨갛게 됐습니까? 네, 라이트니스는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이트니스를 갖다 오른쪽으로 한다 허옇게 떠버려요. 색깔 자체가. 됐죠? 그 다음 바로 레이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레이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확인하니까 백그라운드 위에 뭐가 생겼네요. 그죠? 이 백그라운드 위에 생긴 거 왼쪽에 어떤 분들은 동그랗게 어떤 분들은 네모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든 네모든 상관없는데 그게 바로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효과 표시예요. 효과. 됐죠? 그 다음 그 오른쪽에 보니까 까만 판이 붙어 있습니다. 까만 판 확인되셨나요? 이 까만 판이 뭐냐? 바로 까만 판이 마스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스크. 마스크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뭐냐? 바로 하얀색 부분은 이미지가 보이는 부분, 까만색 부분은 이미지가 투명해지면서 사라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짝 기억나시죠? 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선택했던 그 영역이 하얗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까맣게 돼 있고, 즉 여기서는 하얀색 부분이 효과가 적용되는 부분, 까만색 부분이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컨트롤 마이너스를 여러 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이렇게 까만 판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까만 판 주변으로 기역자, 니은자, 격자무늬 있죠? 격자무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선택되어 있다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마스크의 다른 부분에 하얗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거기도 효과가 적용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왼쪽 도구틀에 조금 내려오시다 보면 왼쪽에 바로 붓처럼 생긴 거 있어요. 화살표 들어간 거 말고요. 네, 붓처럼 생긴 거 꾹 누르시게 되면 브러쉬 툴이라고 나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런가 하면 위로 올라가서 이미지 또는 레이어 밑에 숫자 보이시죠? 숫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이즈는 브러쉬, 붓처럼 생긴 거의 크기 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하드니스라고 하는 것은 붓의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단단한 상태. 그래서 이게 하드니스가 빵이면 부드럽게 나오고요. 부드럽게. 이 하드니스가 100이면 테두리가 깔끔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은 일단 하드니스를 빵으로 되셨나요? 네. 대충 됐다면 엔터. 그런 다음 화면에 오신 다음 보니까 동그라미 크기가 너무 작네요. 요걸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터 왼쪽 위에 대괄호 표시 있었죠? 그 대괄호 표시 오른쪽 걸로 키우고 왼쪽 걸로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왼쪽 도구틀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색깔이 나옵니다. 색깔이 이때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하얀색 부분은 효과가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전경색을 하얀색으로 맞춰놓고 왜? 브러쉬는 전경색이 적용이 됩니다. 배경색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경색이 적용돼요. 그래서 위에 색깔을 하얀색으로 맞춰 놓으시고
됐죠? 화면에 오셔서 화면에 좀 떨어뜨려서 이 병뚜껑 좀 떨어뜨려서 클릭 앤 드래그해서 문질러 보세요. 문질러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변하죠. 빨갛게. 네, 쭉쭉쭉 문질러 보세요. 맞고요. 이 화살표 누르시고. 우리가 정면색이 하얀색으로 바뀌겠죠? 그게 안 뜨는 이유가 지금 표보다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까만 판 있죠? 클릭, 클릭, 격자무늬가 까만 판 바뀌었죠? 여기 선택되어 있다는 표시예요. 그러면 동그란 부분을 좀 크게 잡고요. 네, 사이즈 좀 눌러주시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문질러 보세요. 쭉. 잠깐만, 디폴트. 네, 클릭. 아니, 클릭. 네, 너무 문질러주세요. 그렇게. 맞아요. 벌써 칠하셨네? 네. 오케이. 잘 칠하셨네요. 바로 이렇게 빨갛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빨갛게 나오네요. 좀 이거 클릭해 보시겠어요? 하얀색, 하얀색. 맞죠? 뭐 이상한데? 됐습니까? 그다음 바로 이렇게 칠했는데 문제는 이 칠한 게 더 이상 필요 없어졌어요. 얘를 다시 없애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왼쪽 도구틀의 아래를 쭉 내려오면 색깔 보이시죠? 그 색깔 바로 오른쪽 위에 오른쪽에 휘어진 화살표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전경색이 검정색으로 바뀌죠? 그죠? 바로 이럴 때 필요 없는 부분을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그러면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바로 요 잔에 있는 와인 부분과 병 아래쪽에 오는 와인 부분을 색깔을 칠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너무 번지잖아요. 그죠? 너무 번지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좀 깔끔하게 색깔을 칠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요 위에 숫자 표시 아까 있었죠? 브러쉬 숫자 표시 이미지 밑에 클릭하시고 하드니스를 100%로 하시면 돼요.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건 그냥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돼요. 네, 일단 하드니스를 100%로 했습니다. 100% 됐죠? 요걸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선을 쭉 그어 볼게요. 테두리가 어때요? 위아래 테두리 울퉁불퉁하죠? 그죠? 매끄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면 지금 이상하겠죠? 그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칠해지느냐? 바로 여러분들 아까 숫자 표시된 부분 바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이 오른쪽 부분에 폴더 표시가 생겨 있는데 요걸 클릭해 보세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떠 있는 오른쪽 화면에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아래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뭐가 있어요? 스페이싱이라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요게 스페이싱의 기본 설정 값이 25%예요. 됐죠? 그럼 이 스페이싱을 25%가 아니라 바로 100% 이상으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동글동글한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네요. 천천히 다시 25% 근처로 돌아오도록 하죠. 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점점점 모이면서 이렇게 나오네요. 즉 브러쉬로 색깔 칠해진 부분은 어떻게 칠해지는 거냐면 바로 처음에 동그라미 점이 하나 찍힙니다. 점이 하나 찍혀요. 이걸 4등분해서 왜? 25%니까
4등분해서 4분의 1 정도 지난 다음에 찍혀요. 또 그걸 4등분해서 4분의 1 정도 지난 다음에 찍히고 그렇게 찍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외곽이 어떻게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테두리 외곽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스페이싱을 줄이시면 돼요. 스페이싱을 줄이시면 됩니다. 몇 퍼센트까지? 1%까지. 됐죠? 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매끄럽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부분에서 이렇게 방금 전에 바꿔놨잖아요. 바로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대를 하신 다음 잔에 있는 와인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크기를 좀 줄이시고, 됐죠? 왼쪽 도구 틀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색깔 전경색이 하얀색이어야 됩니다. 만약 검정색인 색이 이렇게 바뀌어 있다면 오른쪽 위에 휘어진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전경색이 하얀색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됐죠? 화면에 오신 다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네, 이때 번져있는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되셨나요? 됐죠? 그런데 문지르다 보니까 넘어가 버렸네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전경색을 다시 검정색으로 바꾸신 다음, 그런 다음 넘어간 부분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칠하려면 전경색을 흰색으로 다시 바꿔서 칠하시면 되겠고요. 다 되신 분들은 병 아래쪽에 오는 와인 부분도 처리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뚜껑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펜툴로 작업을 했는데, 그죠? 얘는 조금 그래도 쉽게 됐네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그죠? 지금 안 먹었죠? 먹었는데? 그 위에 좀 지워주시고, 빨간 거 오른쪽에. 검정색. 그렇죠? 싹 지우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색깔을 갖다 이렇게 넣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하는 건 색깔 바꾸기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브러쉬로는 선택을 갖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펜툴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바로 이렇게 브러쉬로 선택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브러쉬로. 그러면 펜툴로 작업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그때 그거는 배우도록 하고요. 네, 여기서는 일단 펜툴을 갖다 이용해서 정확하게 선택을 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빨갛게 처리가 되는데 이번에는 뭘 갖다 할 거냐면요. 바로 모가를 작업할 거예요. 모가를 작업하겠습니다. 네, 모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모가를 펜툴로 선택을 하려니까 깝깝하네요. 왜? 여기 꼭자리도 있고 물퉁물퉁하니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모가는 색깔을 직접 입력하는, 즉 브러쉬로 입력하는 방식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색깔을 갖다 입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 부분에서 백그라운드를 선택합니다.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서 백그라운드 선택 되셨죠? 그런 다음 바로 색깔 적용부터 합니다. 색깔 적용. 화면 상단 레이어에, 됐죠? 레이어에. 네, New Adjustment 레이어. New Adjustment 레이어. 됐습니까? 그런 다음 바로 Hue Saturation 클릭. Hue Saturation 클릭. 그런 다음 OK 눌러주시고요. 됐죠? 그런데 화면 오른쪽 위 또는 중간에 Properties라고 하는 창에서 가운데 아래 컬러라이즈 체크 해주시고요. 컬러라이즈 체크 해주세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 색깔이 들어갑니다. 일단 모가 색깔 녹색 계열로 맞춰놓을게요. 휴를 갖다가 좀 옮겨서 녹색 계열로 맞춰주시고요. 됐죠? 세츄레이션은 40 정도로 좀 진하게 맞춰주시고요. 됐습니까? 네, 이 색깔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얘는 모가만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전체가 적용됐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상태로 만드시면 돼요. 먼저 됐습니까? 그럼 전체가 적용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화면 오른쪽 위에서 이번에 하얀 판 보이실 거예요. 하얀 판. 지금 하얀 판이 선택되어 있다라는 외곽 격자무늬 표시가 보이실 건데,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정색을 화면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검정색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위쪽에 있네요. 왼쪽 도구들 색깔 두 개 중에 위쪽에 있죠? 네. Alt, Delete, Alt, Delete. 네, 여기 위에 있잖아요. 여기 도구들 위에 검정색. 아래에 있다? 그럼 Ctrl Delete. 네, Ctrl Delete 누르시면 돼요. 잠깐만요. 지금 맞아요. Ctrl Delete 눌러주세요. 네, 그죠? 클릭 한번 하시고 하얀 방 클릭. 네, 다시 OK 누르시고 Ctrl Alt Delete.
마스크 부분이 까맣게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바로 아까 이용했던 브러쉬 있었죠? 브러쉬 붓처럼 생긴 거. 네, 이 브러쉬로 전경색이 하얀색이어야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효과가. 그래서 만약 전경색이 검정색이다, 그럼 오른쪽에 휘어진 화살표를 클릭. 그래서 전경색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하얀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바로 모가를 칠하시면 돼요. 모가만. 됐죠? 모가는 좀 확대해서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 동그라미 크기는 적당히 조절하시면서 칠하시면 돼요. 왼쪽에도 떨어져 있는 모가 있습니다. 왼쪽에 좀 떨어져 있는 모가 있어요. 그것도 좀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와인, 병 뚜껑과 와인 사이 거기도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가까지는 얇은 거예요. 그렇죠. 고기는 네, 색깔 입히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휴 세츄레이션으로 색깔 작업을 갖다 하고 있는데요. 그죠? 바로 여기서 휴 세츄레이션은 색깔을 갖다가 만들어 쓰는 거냐, 그죠? 색깔을 만들어 쓰는 거냐, 색깔을 만들어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초록색, 빨간색 만들지 않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됐죠? 그럼 뭐냐? 바로 있던 색깔을, 즉 빨주노 초파남보 있던 색깔을 농도만 조절해서 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밝기나 그런 거 농도만 조절해서 뿌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휴 세츄레이션으로는 딱 뭐 예를 갖다 들자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바로 금발머리 같은 거 있죠? 금발머리 그런 거 못 만들어요. 이걸로 못 만듭니다.
됐죠? 얼굴색도 마찬가지 좀 만들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색깔을 갖다가 만들어 쓰는 거는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될 컬러 밸런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 밸런스를 이용하면 색깔을 만들어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게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아직 이 바게트빵 남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애매모호해서 일단 저장부터 먼저 하시고요. 파일을 세이브 에즈로 세이브 on your 컴퓨터 눌러주시고요. 네, 와인 완성은 있기 때문에 와인 완성 2라고 저장을 해주시고 되셨죠? 네, 이 바게트 빵은 다음 시간에 펜 툴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곡선 처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곡선을 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 뭘 갖다 할 거냐 하면 다음 시간에 바로 3회차라고 해서 글씨가 나와요. 글씨. 네, 글씨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글씨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글씨가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예를 갖다 들자면 전단지를 갖다가 만들 때 이런 상세 내용 같은 걸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기술을 할 때 자간이라든지 줄간격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좀 보기가 괜찮겠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아마 그 글씨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바로 4회차에 바로 이렇게 흑백 여배우, 컬러 여배우 등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금발머리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바로 컬러를 만들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메일 보내드린 것 중에 유용한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경기도 지식캠퍼스 아시나요? 모르세요? 네, 이 경기도 지식캠퍼스라고 해서 경기도 지식캠퍼스 경기도민은 다 회원가입이 됩니다. 네, 공짜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제가 링크 아마 걸어드렸던 것 같은데 4개 사이트 총 4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눈누라고 해서 서체를 갖다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이미지를 갖다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식캠퍼스 이 지식캠퍼스에 회원가입하시고 위에 온라인 학습이라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학습에 보게 되면 바로 위에 메뉴 중에 IT 쪽이 있어요. 네, IT 쪽. 이 IT 쪽을 갖다 보시게 되면 왼쪽에 뭐 컴퓨터 활용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